우리 김범주 전문위원이 또 별명이 바이오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범준 위원님의 시선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종 흐름은 사실 좋지는 않죠. 네, 좋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뭐 요즘에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또 다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뭐 한미약품이나 뭐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녹십자, 뭐 대웅이나 종근당,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 뭐 제넥신, 신풍제약, 메드팩토, 뭐 모든 종목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다 보시면은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고점에서 반토막은 거의 기본이고, 좀 더 심한 것들은 뭐 60%, 70%까지도 하락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해줬다고 해서, 다시 대세장이 오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업종 흐름은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사이클이 한번 오려면은, 거기에 맞는 이슈가 일단 상당히 좀 필요한데, 지금은 이슈 자체가 좀 많이 약한 상태 같아요. 예전에 이제 막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고밸류였죠, 사실은. 왜냐면 그 당시하고 지금은 사실 뭐 연수로 치면은 이제 한 1년, 어, 1년이 채 안 돼, 1년 좀 넘은 건데, 어쨌든. 그때는 코로나의 뭐 위험성, 그 다음에 심각성, 그 다음에 이제 전파력이나 뭐 사망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이 많이 됐고, 또 백신도 없었고, 이제 치료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업체든 간에 빨리 백신이든 치료제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글로벌 제약회사나 뭐 국내 제약사도 당연히 똑같지만, 빨리 코로나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대부분 다 펌핑이 왔고, 또 임상 1상을 거쳐서 뭐 2-3상으로 바로 가는 아니면은 뭐 2상을 가고 또 3상까지 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업체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결과가. 예,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고점은 기대감으로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최고가를 거의 다 찍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거기에 맞춰줄 주가를 받쳐줄 만한 재료들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다 하락을 했고 또 가다가 보니까 임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점상은 근데 이제 임상 결과도 안 나오고 뭐 임상을 미룬다거나 아니면은 뭐 설계를 다시 바꿔서 또 재임상을 한다던가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약하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약바이오는 워낙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가는 종목들은 또 가기도 하고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투자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사실 지금 횡보하면서 좀 하락 트렌드를 그려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사실 네,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어, 유효성은 언제나 있죠. 언제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재료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는 뭐, 대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막 따라서 막 엄청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런 대표적인 재료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일정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매는 그래도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뭐 한 1년 전에 임상을 시작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뭐 결과가 안 나왔고 하면은 보통 2상, 3상 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게 거의 다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보통 그러면은 지금 뭐 1년 정도 지나고 앞으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네라고 대충 예상을 하고 한 4개월 뒤부터는 매수를 해도 좀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조금씩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워낙 투심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너무 바닥에 있으면서 수평을 맞춰가는 업종이 있다, 종목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매수를 좀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거의 대부분 다 과대 낙폭이라고 봐도 되고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이제 그 지수 빠진 만큼 반등한 수치 말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간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한 그 지점까지 거의 보통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 마이너스 한 2, 30%씩 더 내려오면은 거의 코로나 그 시점 가격대 그러니까 펌핑하기 전 가격대까지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에 더 지하실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하시고 조금 투자하실 때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제약 바이오 투자 대신에 주목할 만한 종목과 업종 궁금한데 이제 이 바이오의 아들 타이틀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타이틀을 얻어 가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범준 전문위원이 바라보고 계시는 새로운 섹터 어딘지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를 제가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흐름이 또 좋지 않을 때는 사실 굳이 좋아하는 섹터라고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M&A나 뭐 신규 상장주 근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신규 상장주는 아니고요. 예, 미국의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는 그게 이제 국내 관련주랑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사실 제가 예전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상당히 고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그 당시 메타버스 섹터가 또 활발했고 또 많이 죽어가면서 다른 섹터가 또 다시 수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급받던 섹터들이 또 죽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또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섹터별 수급 이렇게 순환 이런 걸 떠나서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많이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뭐 어디 딱 정해놓고 하면은 이게 음, 좀 한정되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바이오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별명도 지어주기가 해서 좋지만 사실 전문가로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이오만 하는 건가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고루고루 잡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딱 어디 섹터를 정해서 하는 건 없고 지금은 M&A나 뭐 신규 상장, 나스닥 그다음에 일단 메타버스 쪽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두 종목인가 두 종목, 한 두세 종목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세 종목 잡았고, 그 전부터 잡아놓았던 종목들은 지금 계속 끌고 오는 것들도 몇 개 있고, 그래도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높지는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시면서 주로 투자하시는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흐름이 좀 안 좋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털어내고, 시장의 흐름에 좀 몸을 맡겨야 되거든요. 시장의 흐름에. 그러니까 굳이 거슬려가지고, 나는 이 흐름에 타지 않을 거야. 무조건 내 흐름이 있으니까 내 흐름만 보겠다. 이런 고집. 사실 이런 고집이 그렇게 썩 좋은 고집은 아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장에 움직이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줘야 막힘없이 또 흘러갈 수가 있고 그래야 사실 또 이 시야가 또 넓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몰랐던 섹터에 대해서도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상장주, 메타버스, 제약 뭐 어떤 뭐 제조, 기술 이런 것들에 딱 한두 개에 걸쳐 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말 다양한 섹터를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 무조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대신 이제 비중의 어느 정도 부분은 당연히 주력 섹터를 좀 많이 노리셔야겠죠. 네, 완전히 다 포기하라 이거는 아니고 여러 섹터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매매를 해야 또 재미도 있고 또 주식에 정말 묘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다른데 이렇게 골고루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